안녕하세요. 월간 저스트비 12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컨텐츠로 맞이하게 된 저 월간 저스트비이고요. 이달의 컨텐츠, 이달의 장소, 이달의 번뇌를 소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스태프 혜인, 그리고 스태프 사나, 스태프 고경 나와주셨고요. 보이님도 이렇게 구경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저 12월에 컨텐츠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져오게 된 컨텐츠는요, 히말라야라는 영화입니다. 황정민 배우의 주연의 히말라야인데요. 제가 벌써 두 번째 이제 히말라야를 가게 되는데요. 제가 20살 때 히말라야를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이렇게 인연이 돼서 이렇게 두 번이나 가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정말 너무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이 영화를 보게 됐던 것 같아요. 황정민 배우가 히말라야에서 살면서 이렇게 등반도 하시지만 아이들과 뛰어노는 모습들, 그리고 요리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되게 저한테 인상적으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뭔가 제 미래에 뭔가 그렇게 살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게 장면이 와닿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제가 좀 황정민 닮았다는 얘기를 몇 번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가 좀 더 재밌어 보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황정민 배우가 라디오에서 했던 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이제 라디오 DJ가 이렇게 여러 산들을 등산하셨는데 어떤 교훈이 있으셨나라고 물어봤었는데, 황정민 거기서는 이제 어몽길 이제 대역으로 나오신 거죠. 어몽길 대장님께서 7,000m, 8,000m 산 여러 개를 다녀도 삶의 의미, 인생의 어떤 큰 뜻 이런 거는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산을 등반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만나는 순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진짜 자기 모습이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 가면을 이렇게 쓰면서 살다 보니까 진짜 자기 자신을 만날 날이 많지 않은데 등반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만나는 순간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어서 그게 어떤 본인의 많은 배우는 점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트레킹을 하면서 산을 등반하는 게 아니라 뭔가 제 자신을 만난다라는 그 말이 되게 와닿았던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정말 힘들고 지치지만 거기서 느껴지는 것들, 보여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면서 제가 어떤 트레킹을 계속 가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말라야라는 영화를 추천하고, 제가 또 내년부터 또 히말라야에 살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스트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히말라야에 관심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잘 맞이해서 이렇게 트레킹도 다니시고 잘 여행 다닐 수 있게 잘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도 이제 월간 저스트비 12월에 컨텐츠를 소개하게 된 화용 송사나라고 하고요. 저는 이번 달에 읽었던 책 중에 일의 감각이라는 책을 추천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사실 이 책을 처음 발견했던 건 벌써 몇 개월, 막 7개월, 8개월 그쯤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산지도 한 4개월 정도 됐는데 좀 정신없이 일을 하다가 이렇게 뭔가 읽을 시간이 없었는데 요새 좀 여유 시간이 났어서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저 이분의 양력을 뭐 정확하게 다 기억하는 건 아니지만 네이버의 최연소 임원을 다셨던 분이시기도 하고 카카오도 하고 지금은 JOH라는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조수용님께서 쓰신 책이고요. 이분께서 디자이너 출신이세요. 마침 또 학교 선배님이시더라고요. 딱 직속 선배, 산업 디자인. 근데 이분께서 디자이너가 기획을 하고, 또 기획도 사실 무엇을 기획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분은 정말 여러 가지를 하시거든요. F&B도 했다가 뭐 네이버에서 그런 것도 했다가, 네이버에 그 초록색 창 있잖아요. 원래는 그 신발에 날개 달려있는 그거에서 그 초록색 창, 그린박스라고 하던가? 하여튼 그거를 만드신 분인데, 디자이너들이 어떻게 하면은 일이라는 걸 할 수가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정말 감각 좋으신데 이 감각은 어떻게 기르셨나요? 라는 질문에 이제 답을 하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좀 한 구절 좀 공유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약간 이 일의 감각이 무엇인가에 대한 책이고, 그 질문에 대해서 약간 가장 짧게 한 구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선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한다는 건 무엇을 선택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선택하지 말아야 할지를 잘 가려내는 것이 곧 감각입니다.
약간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 같아요. 뭔가 선택하면 이게 좋으니까 선택을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할 때 항상 있는 게 뭐냐면 나머지를 선택을 안 하는 99가지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99가지 중에 이게 딱 한 가지가 되어야 할 이유를 스스로 설득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되게 어려운, 이게 막 후회하고 하게 되겠죠. 또 스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건 모든 선택은 또 긍정할 수 있고 최선의 선택이었을 거라고 믿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는 굉장히 이제 맑은 마음과 깊은 수행을 통해서 딱 볼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저희 홍대 선원에서 일을 한다라는 게 단순하게 그냥 다른 직장에서 일만 하는 거와 다르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같이 살기도 하고 수행도 해야 되고 막 이것저것 해야 될 것들이 많고 결정을 하거나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이 많은데 제가 이 책을 읽고 좀 많은 도움이 되고 선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일의 감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같이 일하고 있는 분들 같이 특이한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뭔가 신입으로 가시거나 주니어이시거나 내가 일이란 거를 뭔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께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감사합니다. 뭘 잘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스트비에서 프로그램 파트에서 디자이너를 맡고 있고 또 일요일 오전에 차를 마시는 프로그램인 숨차간을 운영하는 DJ도 같이 하고 있는 고경이라고 합니다. 이번 달에 저도 월간 저스트비를 찍게 되었는데요.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거는 제가 최근에 감명 깊게 본 영화입니다. 성류의 빛깔이라는 제목의 영화인데 세르게이 파라자노프라는 감독이 1969년에 찍은 작품이에요. 이 내용은 18세기 시인이 아르메니아 지역의 음유 시인인 샤흐트 노바라는 인물의 삶을 다룬 그런 영화인데, 원래는 아르메니아가 구소련에 점령되어서 문화적으로 검열을 받으면서 이 영화가 삭제될 위험에 처해 있다가 다행히 지금은 잘 보존이 되어서 영화사에서 되게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영화는 내용을 쉽게 알기가 좀 어려워요. 영화 전체가 좀 상징이랑 은유로 가득 차 있어서 아르메니아 문화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이 없으면 알기 힘든 그런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전체적으로 되게 색채가 아름답고 또 그 구성이 마치 영상인데 그림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장면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아르메니아의 전통 문화 예술이 잘 담겨 있는 영화라서 저처럼 시각 예술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꼭 추천드리는 영화고요. 그리고 이 아르메니아라는 지역이 코카소스라는 산맥이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지역이 이제 동서양이 교차하는 그런 지리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이제 동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아서 동방 정교의 영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슬람 제국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되게 묘하게 섞여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영화라서 한번 좀 독특한 이런 문화적 특징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영화입니다. 짠. 버블티다. 배고프다. 아니 딴 데 카페 다른 데 한다. 네, 저는 오늘 이달의 장소로 저희 학교 앞에 있는 버블티 맛집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버블티 킹이라는 맛집인데요. 안암역에서 저희 학교로 올라가는 출구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진짜 사랑하는 버블티이고요. 학교 갈 때마다 꼭 수업 가기 전에 하나 사들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저스트비 올 때도 제가 이렇게 갖고 와봤는데요. 우롱 밀크티에 펄 추가에 기본 당도에 벤티 사이즈 이렇게 해서 저는 꼭 수업 갈 때 먹습니다. 이거를 딱 첫 입을 먹으면 우롱의 그 차 향과 어떤 쫀득쫀득한 펄의 식감까지 완벽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좋아하고요. 제가 여러 명의 친구들한테도 소개를 해줬는데 다들 만족했던 밀크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밀크티를 언제부터 좋아하게 됐냐를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 제가 필리핀에 잠깐 있었는데 그때 백화점에서 먹었던 자구라는 브랜드의 밀크티를 처음 먹고 되게 신선한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계속 밀크티 러버가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밀크티 맛집을 되게 소개해주고 싶었고요. 제가 이번 학기에 벌써 쿠폰 10장짜리를 3번 다 채웠습니다. 이따가 자료 화면으로 보실 수 있어요. 그 정도면 주식 아니에요? 네. 근데 생각보다 그 가게 주인님께서 이렇게 막
오면 보통 단골이 오면 오셨어요 이렇게 해주는데 그러면 또 한 번도 없으시고 늘 항상 안녕히 가세요 이 말만 하셔서 티다 티. 되게 시크하신 분. 시크한 네, 분이셨구나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래도 거기에 보시하는 금액이 좀 크지 않나. 네. 왜 보시해요? 구매 아닌가요? 제값 주고 산 거. 네. 그래서 저는 이달의 장소로 버블티 맛집 추천드립니다. 저희 안암역 앞에 버블티킹.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12월의 장소 한 군데 이제 소개해드려 보고 싶은 곳이 있어요. 저희 서울대학교 입구역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면 있는 고르 커피 로스터스라는 커피집입니다. 커피집이 카페인데 사실 저 학교 다닐 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학교를 좀 서울대에 나왔게 학교 다닐 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때는 사실 스페셜티 카페에 대한 그 취향이나 취미가 없기도 했고 이렇게 내려서 먹는 게 워낙 귀찮을 때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제가 이제 홍대선원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차를 내려 먹고 그리고 이제 커피도 이제 그 커피 원두를 많이 보시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커피 원두를 이제 드립해서 먹기 시작하면서 스페셜티 커피 시장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이번에 일본 제가 10월 달에 갔을 때 어머니랑 좀 그 스페셜티 커피를 하는 곳에 갔었었는데 한 두세 군데 갔는데 되게 경험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내가 한 군데 좀 스페셜티 커피 하는 곳을 한 번씩 가봐야겠다 해서 처음 가봤던 게 GML이라는 곳이고 두 번째로 간 곳이 이 고르 커피 로스터스라는 곳입니다. 아마 이제 사진 띄워주시겠죠? 사진을 보시면 사실 저는 이제 디자인과 특히 그 중에서도 공간 디자인을 전공했었기 때문에 공간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공간 디자이너 분께서 하신 말씀이 뭐가 있냐면 본인이 절대로 할 수 없고 그치만 너무나도 하고 싶은 공간 디자인이 있다면 이런 느낌이었을 거다에 부합할 만한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뭐냐면 그냥 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분의 색깔이 막 드러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한 건 무슨 말이냐면 공간 디자이너는 사실은 그 공간을 사용하는 분의 취향에 맞게 해드리는 거지 내 취향에 맞는 공간을 만드는 곳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사진을 보고 계시겠지만 되게 한 가지 기물들이나 뭐 커피에 대한 사이니지들이나 뭐 조명들이나 뭐 크리스마스 오너먼트들까지 뭐 거기 막 장작을 이렇게 막 그냥 진짜 정작 패진 않을 거잖아요 관악구에서. 근데 장작을 갖다 둔다든가 뭔가 자전거가 한 대가 있다든가 뭔가 그렇게 해서 되게 꽉 차 있어요. 되게 좁은 공간인데 이게 꽉 차 있고 되게 욕심 안 좋은 뜻을 쓸 수도 있겠지만 자기 공간을 사랑하는 게 되게 많이 느껴지는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그 커피를 로스터리이니까 커피를 로스팅할 수 있는 기계도 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시청각, 후각의 감각적인 그 경험들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관악구 쪽 가실 일이 있으시면 고르 커피 로스터리에서 커피도 한잔 하시고 커피 한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 분들도 많고 강아지랑도 많이 강아지랑도 많이 오시고 이렇게 되게 편안한 공간이더라고요. 약간 한국 같지 않은 느낌이랄까.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추천드립니다. 왜 웃어? 왜 안 웃기로 했잖아. 강아지 분들도 오시고 고양이 님들도 오시고. 네, 저도 이달의 장소를 소개해 드릴 텐데 제가 평소에 차 마시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쉬는 날에 집에서 마실 때도 있는데 가끔씩은 이제 밖에서 서울 지역의 여러 가지 찻집들을 방문하면서 차를 마시는 것도 좋아하는데 제가 제일 자주 가고 좋아하는 찻집 중에 하나가 인사동에 있는 지대빵이라는 찻집인데 여기가 이제 1982년도에 문을 열어서 거의 40년 정도 된 되게 오래된 찻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장님도 3대째 계속 3번씩 바뀌면서 3대째 사장님이 운영을 하고 계시고 제가 알기로는 현각스님께서 그 만행 하버드에서 화기사까지 책을 집필하신 장소로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찻집에 들어가 보시면은 한쪽 구석에 현각스님 얼굴 사진이랑 같이 현각스님이 집필하셨던 장소다라는 그 문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오래된 전통을 가진 그런 찻집이고 그리고 찻집의 한쪽 구석에 보면은 책장이 있는데 거기에 방명록이 되게 빼곡하게 차 있어요. 그래서 거의 90년대 방명록부터 2000년대 방명록까지 해가지고 그 역대 방명록을 다 정리해 놓으셨는데 그거를 펼쳐보면 이제 이 공간에 방문하셨던 분들이 남기신 흔적 같은 걸 읽어보는 게 또 그 장소의 묘미입니다. 인테리어도 되게 토속적이고 따뜻한 느낌의 오래된 가구들로 채워져 있고
그래서 저는 여기를 방문할 때면 책 한 권을 가지고 가가지고 책을 읽으면서 좀 오랫동안 차를 마시고 오는 곳이에요. 아마 요즘은 조금씩 알려져서 젊은 분들도 많이 방문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막 붐비거나 하진 않고 좀 조용한 편에 속해서 좀 여유를 느끼고 싶을 때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달의 번뇌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좀 갈림길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7년을 대학을 다녔는데 이제 27을 기점으로 드디어 이제 대학 졸업을 코앞에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시험 하나 남겨두고 있는데 졸업이라는 게 참 되게 마음을 싱숭생숭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뭔가 대학의 울타리 안에 있다가 뭔가 마음껏 해보고 싶은 것들 하면서 살 수 있었는데 사회인이 되면은 돈도 본인이 열심히 벌어야 되고 책임감도 더 생기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에 대한 생각들이 좀 많아졌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스트비에서 일하면서 나름 보람된 부분도 있었고 또 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했던 시기가 있었고 그지만 이제 저스트비 와서 배운 거는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은 된다? 뭔가 계획을 막 이렇게 거창하게 만들 필요도 없고 하루하루 최선 다해 살아가면 인생이 되게 잘 살아가는 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에 충실하고 주어진 일들 열심히 하면서 주어진 기회들을 잘 살아가 볼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도 막 되게 거창한 계획들, 멋있는 사람이 돼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막 상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다 헛된 꿈이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만드는 계획들도 그럴 수 있으니 그냥 지금을 충실히 잘 살아가는 게 저의 목표이고요. 내년에는 이제 히말라야 가서 뭐 몇 개월 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또 보여지는 것들, 만나는 인연들과 재밌는 즐거운 추억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스트비에서 멋진 인생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해답을 얻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12월의 번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비슷한 고민인 것 같아요. 저도 졸업을 작년에 했었고 저도 그렇게 해서 지금 저스트비에서 일한 지가 딱 1년이 됐습니다.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다른 회사가 더 힘들지 뭐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냥 제 상황 안에서 되게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약간 나는 이러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지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워크랑 라이프를 일치시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라이프랑 워크를 다르게 두지를 않고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그게 일이 돼서 돈도까지 벌 수 있으면 최고 아닌가? 그럼 끝없는 모티베이션이 나와서 동기부여가 돼서 나는 지치지 않으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생각 사실 아직 여전해요. 근데 지금의 번뇌는 라이프랑 워크는 같을 수는 있어도 적절한 휴식은 필요하다. 적절한이라는 표현이 이제 굉장히 이제 저한테 번뇌로웠던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휴식을 못 취하니까 몸이 아무래도 조금 망가진다든가 그것들이 이제 또 마음의 형태로 다른 사람들한테 분출이 되거나 그러는 경험들이 몇 달간 사실 지속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명대선언에서 일한다라는 것이 저희가 일하는 공간도 여기 이 건물 아니고 또 쉬는 공간도 이 건물 아니고 친구를 만나는 공간도 이 건물 아니고 이런 것들이 몇 번 이렇게 그러니까 1년 내내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건물에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이 안에서 좀 되게 이렇게 함몰되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노력하고 있는 건 딴 데 좀 산책을 많이 해야겠다. 산책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을 열심히 꾸몄습니다. 방은 뭐 그냥 제가 이제 예쁜 거 좋아해서도이기도 하지만 선언에서 일터로서의 선언과 내 쉼터로서의 선언을 좀 구분을 지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좀 더 내가 편하게 쉴 수 있는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기물들을 갖다 놓고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댓글에 이런 비슷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저한테 노하우를 좀 알려주시면 이렇게 하면 난 좀 잘 쉴 수 있더라 이렇게 한번 피드백을 주시면 또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 좀 더 잘 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이번 달의 번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제 이번 달의 번뇌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루틴 만들기와 또 하나는 그 경제 공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저스트비에서 일을 할 때 주로 책상에서 앉아서 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체력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퇴근 시간이 좀 불규칙적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일찍 돌아가게 되는 날이면 어떤 제가 저녁 식사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한데 늦게 퇴근하게 되는 날이면 정말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돼버리더라고요. 제가 뭔가 하루 동안 저를 위한 시간이 없다는 것 때문에 일부러 자는 시간을 점점 미루니까 늦게 잠들게 되고 그러면 또 아침에 늦게 일어나게 돼서 이게 점점 쌓이면서 만성피로처럼 요새 계속 몸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제 생활을 조금 더 건강하게 지킬 수 있을까라고 계속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그냥 정해진 루틴을 만드는 거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자는 시간이랑 일어나는 시간을 이전보다 조금 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로 만들고 이제 아침이나 저녁 때 남는 시간에 자기 개발로 뭘 할 수 있을지를 만드는 게 제 이번 달의 번뇌이자 목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 공부인데요. 제가 사실 여태껏 돈에 대해서 관심이 잘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모으는 방법도 뭐 예금 저축 밖에는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장기적인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단순히 이 방법만으로는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기가 좀 어렵겠구나 해서 어떻게 해야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만들지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경제 공부를 좀 해서 재테크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새 조금씩 경제 용어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경제 용어는 뭐가 있나요? 제일 좋아하는 경제 용어요? 현재까지. 경제 용어? 요새 ETF랑 S&P 500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ETF가 뭐의 약자인가요? ETF가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맞아요.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펀드였었나? 그거의 약자인데 이제 저희가 주식을 하게 되면 한 종목을 사야 되는데 강의다. 주식 추천을 하시나요? 저는 복리를 저 제일 진짜 좋아합니다. 전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제 막 공부하기 시작한 주린이인데 네네. 종목별로 사야 돼가지고 이제 뭐 잘 되면은 수익을 많이 얻지만 잘 못 되면은 이제 크게 손실을 보잖아요. ETF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종목을 한꺼번에 조금씩 분산해서 살 수 있는 거라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저런 용어들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부자 부자 되세요. 되세요. 부자 네. 되세요. 부자 되십시오.